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래증서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뭔지,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발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가 간단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온 영수증, 발급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징수라는 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전가시켜요. 자, 면세사업자는 거래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10%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공급받는 자와는 무관하다. 부가가치세 10% 과세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건 과세사업자건 최종 소비자건 구분하지 않고 나는 10% 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면세사업자면 면세 물건을 팔면 우리는 10%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내가 과세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과세 물건을 누가 사가든지 나는 팔았을 때 10%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특례가 있어요. 예외는. 자, 사업자가 수입을 하면 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관장이 관리를 합니다. 세관장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 사업자들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매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서 관세 가격과 다 한 거에 곱하기 10%한 금액을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내면 10% 공제를 받는 거예요. 자,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용역에 대해서 지급받거나 또는 자가 용역에 대한 공급자에 대한 거를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셔야 되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서의 기능도 있고요. 이게 얘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기록하는 장부의 기장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데 우리가 얘기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이거를 적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꼭 적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잘못 적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게 되면 우리 가산세를 물립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진하게 쳐져 있는 네모 박스 안은 우리가 얘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명칭, 그 다음에 반대편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언제 썼느냐 이거야.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얘기합니다. 이 세액,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나머지 공급 연월일, 품명, 규격, 수량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명칭이시고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자, 우리가 요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걸 뺀 나머지는 뭐라는 거죠?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급하는 자의 주소입니다. 자, 주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자의 상호 명칭은 공급자는 맞지만 공급받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 품목이라든지 여기 있는 품목. 자, 여기 공급 연월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시험 문제, 이론 문제는 여기 좀 많이 나오죠.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업종을 대상하면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 능력 지식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상은 세금 계산서 발급입니다.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외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신규로 했을 경우나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간이거세자들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면세사업자는 우리 불이구조율하고 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거고요. 부가세 세액 10%가 없는 걸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최종 소비자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신 거고요. 세관장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얘 원칙은 이거잖아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세관장이 공급자가 돼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관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세금 계산서, 요새 뭐 전자니까 다. 과세 물건은 세금 계산서고 흔히 얘기하는 면세 물건은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발급을 하셔야 돼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이 수기로 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뭐 교부라는 말도 쓰시는 거니까. 개인은 자, 소득세법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로 1억 원이 넘으면 우리는 전자를 이제 발급하셔야 된다는 거.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뭐 다음 달 10일까지 통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ERP를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그다음에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요.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이 있죠. 이걸 이용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송은 다음 날입니다. 항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됩니다. 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의한 거는 전송의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서버가 이쪽에 다 집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전송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이제 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사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논리고요. 자, 얘는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강제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무서장이 확인받아서 강제로 끊는 세금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당 공급 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해당이 되시는 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의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입니다. 자, 원칙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 우리가 파는 날, 뭐 예를 들어 판매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공급 시기 전에 선발행하는 세금계산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 전에 발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장기할부 판매나 뭐 전력 같은 거 있죠. 전기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뭐 끊을 수 없을 경우에 이럴 때는 우리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검침을 다 하시고 가스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선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급 시점에 대한 나중에
나중에 발급하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죠? 월 합계표를 작성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일여벌이라는 건 꼭 1월 달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달이 같은 달이면 돼요. 자, 1일부터 31일까지 통상적으로 꼭 세법엔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너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끝나는 날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 주라는 거지 꼭 날짜가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그 달 안에 들어가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숫자가 같은 숫자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1, 1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을 끊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정상 발급이 되는 거니까 작성 연월일 1월 30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으신 거고요.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지정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건 같은 달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1 앞에 게 1, 1, 1입니다. 2,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끝나는 날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신 거고요. 자, 이것도 되는 거죠. 1월 16일부터 1월 30일. 자, 같은 달입니다. 앞에 게. 그래서 얘는 30일을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이제 안 되시는 거죠.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같은 달이 아니죠. 앞에 게 3이고 얘가 2잖아요. 이럴 때는 한꺼번에 끊어가지고 3월 15일 날로 마지막 날로 해서 뭐 4월 10일까지 이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월합계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으셔야 돼요. 2월 16일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월 28일까지 해서 3월 10일, 다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다음 달 4월 10일까지 이렇게 이제 두 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7일 날 매출 세금 계산서 누락해 주셨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 날짜로 해서 우리 작성연월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발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정세금 계산서입니다. 뭐 착오나 정정이 발생했을 때, 자,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시는 경우에 우리 재발급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세무서 통지를 받거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해서 알고 수정하는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수정 사유는 이제 이거 환입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해지했을 건 해지한 경우에 계약 해지라든지 자 공급가액의 추가 할인 뭐 우리 흔히 얘기하면 매출 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사후에 개설하신 경우 이럴 경우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거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 자, 착오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시는 거고요. 착오나 이중 발급이죠. 자, 착오로 인해서 이중 두 장을 발행했을 경우에 이것도 수정 사유가 되신다라는 거. 자, 면세 대상의 발급이 아닌 걸 이제 발급했을 경우에 자, 세율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간이가세자의 일반가세자 또는 일반가세자 또는 전환 후에 과세 유형이 바뀌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자,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섭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들만 딱딱 집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의 내용들을 선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영수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직불카드, 뭐 이런 거 선불카드도 있으니까 이런 승차권,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영수증으로 본다라는 게 세금계산서 외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입장에서 영수증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발급에 대한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들 8천만 원 미만이시고 4,800만 원 이상이시면 그 중간에 끼신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최종 사업자에 대한 영위로하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뭐 중요한 포인트들은 여기 있는 이제 진하게 쳐져 있는 거 있죠. 우리 전세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범위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 인력사예요.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의 인적 영역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분은 제외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사업과 사업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자, 뭐 여기 있는 우편물 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자증명 인증서 발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수증 발급.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 영수증의 1번에 해당되는 간이가세자, 그죠? 자, 제외하고, 자, 요런 거에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을 할 수, 다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을 경우에, 자, 미용, 자, 욕탕 유사 서비스는 세금계산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발급 범위 내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외 운송 용역, 전세버스는 제외죠. 입장권 발행하는 영위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자, 의료보건 용역, 응급환자 이송하는 용역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제 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면제자입니다. 자, 근데 요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택시 운송 무인 판매기는 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면제자고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단은 면제인데 상대방이 요구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직매장 반출 잘 보셔야 돼요. 요새 이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서요.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든지 간주 임대료. 자, 요런 것들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과 우리가 영수증 발급에 대한 면제 부분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에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흔히 얘기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시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국외 제공하는 용역이다. 항공기 외국항 용역이다. 선박 외국항 용역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논리가 아니신 거고요. 자,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예외적으로 발급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의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로 시설, 뭐 전력 설비 사업자가 아닌 자의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전력 도시가스 공급받는 자가 이 용역들은 세금계산서 우리가 영수증 발급 면제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면제시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월합계표로 하여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뭐 모든이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관한 이런 논리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시고요. 재화에 수입하는 개인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세관장이 발급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다음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가 되는 경우가 틀린 것은 간주임대료, 사업상의 증여, 간주공급이죠. 폐업시 잔존재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영세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에
이 공급받는 자라 그랬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죠.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상대방의 성명,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은 맞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자, 작성연월일이 여기에 하나 빠졌네요.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사업자가 아니다. 뭐 한꺼번에 발행할 수 있는 논리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 단위 과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문구를 적으신 거고요. 자 해외 건설 용역의 국외 공급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입니다. 무인 자판기 맞죠?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는 공급하는 의제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얘기하는 직매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간주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중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의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시고요. 4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되기 전이라도 그 대가 전부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